네, 안녕하세요. 미국 주식 멘탈 케어하기 멘탈이 전부다입니다. 네, 어제 시장은 다우는 오르고 나스닥은 떨어지는 분위기를 계속 이어갔습니다. 나스닥이 또다시 2.5% 가까이 하락을 하면서 마무리했는데요. 사실 장 초반의 분위기는 오랜만에 나스닥의 기술적 반등이 오나 하는 분위기였는데 결국은 또다시 하락을 면치 못했습니다. 우선 주요 뉴스로는 상원에서 1조 9천억 달러의 부양책이 통과가 되었는데 몇 가지 수정사항이 있어서 현재는 하원을 다시 통과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통과는 거의 확정적이라고 보면 되고 결국 실업수당이 끝나는 3월 14일 전에 바이든 대통령의 서명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거는 기본적으로 이제 시장이 모두 다 아는 뉴스이기 때문에 딱히 호재도 악재도 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되고요. 다만 기술주들의 경우에는 오히려 부양책이 지금 조금 더 악재가 되고 있는 상황이죠. 왜냐하면 부양책으로 인해 돈이 많이 풀리게 되면 인플레이션이 일어날 것으로 염려가 되고 인플레이션 우려로 인해 채권 수익률이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기술주들에게는 일시적으로는 악재가 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이런 뉴스로 인해서 채권 수익률은 1.6% 부근까지 상승을 한 상황입니다. 개별주들을 좀 보면요. 우선은 나스닥의 대장이라고 할 수 있는 애플이 어제 4% 이상 크게 하락을 했습니다. 그로 인해 나스닥의 하락을 어제 어느 정도 주도했다고 볼 수가 있는데 현재로서는 하락이 어디까지 지속될지 조금 알기 어렵게 됐고요. 적어도 차트상으로는 추가적인 하락이 충분히 예상되는 모양입니다. 그 외에 그동안 상대적으로 하락이 덜했던 마이크로소프트라든지 구글이라든지 페이스북 등도 어제는 많이 하락을 했고요. 특히나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7% 가까이 하락을 하면서 박스권의 최하단까지 밀려있는 상황입니다. 만약 이 지점에서 추가적인 하락이 있다면은 엔비디아 역시도 예전 가격을 회복하는데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릴 수가 있는 상황이죠. 이런 분위기 속에서 장 초반에만 해도 분위기가 괜찮았던 친환경 섹터는 거의 대부분 하락으로 마감을 했고요. 그리고 테슬라를 보겠습니다. 테슬라도 마찬가지로 다른 빅테크 기업들 그리고 다른 친환경 섹터 기업들과 마찬가지로 오늘 크게 하락을 했는데요. 무려 6% 가까이 하락을 하면서 563달러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조금 의외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제 충분히 기술적 반등이 나와줘도 이상하지 않을 자리였고 실제로도 장 초반에는 분위기가 좋았죠. 하지만 나스닥이 무너지면서 결국 테슬라의 주가도 같이 흘러내렸습니다. 일단 테슬라의 지금 가장 큰 걱정거리 중에 하나는 바로 반도체 부족으로 인한 생산 지연 가능성이죠. 현재 전 세계 거의 대부분의 자동차 업체들이 공식적으로 감산을 발표를 하는 상황인데요. 테슬라의 경우는 아직까지는 공식적으로 감산을 발표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테슬라의 반도체를 담당하는 삼성 오스틴의 가동이 현재까지도 이뤄지고 있지 않은 상황이라 시장에서는 아무래도 생산 지연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는 분위기고, 다만 이 와중에도 테슬라 인도량 예측에 굉장히 높은 정확도를 자랑하는 트로이 테슬라이크의 경우에는 1분기 인도량을 17만 7천 대로 기존의 예상 수치를 그대로 유지를 했습니다. 다만 2021년 전체 인도량 예측치는 소폭 감소됐는데요. 그렇다 하더라도 2020년에 50만 대 인도량 대비 무려 70%가 상승한 수치죠. 그리고 테슬라의 공매도 잔량의 경우에는 현재 주가가 워낙 내려오면서 공매도 잔량이 어느 정도 상승을 한 상황입니다. 다만 이거는 예전에 비해 주가가 너무나 낮아졌기 때문에 수량이 증가한 것이고 금액적으로 보면은 오히려 20% 정도 감소한 수치입니다. 아마 지금은 주가가 더 내려갔으니까 공매도 잔량이 더 늘어났을 수도 있겠네요. 하지만 개인적으로 금액은 오히려 줄고 있기 때문에 걱정할 단계는 아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울프 리서치가 테슬라의 2025년 EPS가 40달러까지 오를 수 있다는 리포트를 발표를 했습니다. 미국이 전기차 시장의 선두 자리를 유지하기 위해서 가까운 시일 내에 미국의 전기차 업체들에게 최대한 많은 법적인 혜택을 안겨줄 수 있고, 이 수혜를 가장 많이 받는 테슬라의 경우 2025년까지 주당 순이익이 무려 40달러에 도달할 수 있다는 얘기인데요. 실제로 지금 바이든 대통령이 추진하고 있는 그린 액트의 경우에는 아직도 대통령 서명을 통과하지 못한 상황인데, 이런 것들이 테슬라의 향후 성장을 극적으로
가속화시킬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만약 2025년에 EPS가 $40가 된다면 현재 주가 기준으로 PER은 14가 되는 것인가요? 대단한 것인데 지금과 같은 시장 상황에서는 그냥 시장 상황에 매몰돼서 주가가 흘러내리는 것을 조금도 막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한 리서치 기관이 EPS를 $40로 발표를 하건 말건 그것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장기적으로 결국 테슬라의 수익은 크게 상승이 될 것이고 결국 시간이 모든 걸 말해줄 겁니다. 그리고 캐시 우드가 CNN의 클로징벨에 출연해서 현재 시장 상황에 대해서 한마디 했는데요. 캐시 우드는 지금 현재 이런 가치주 주도 그리고 기술주 약세 시장 상황이 장기적으로 보면은 오히려 미국의 전체적인 강세장을 더 강화하고 있고 장기적으로는 우리에게도 더 이익이 될 거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시장의 기회가 너무 좁아져서 소수의 그룹, 그러니까 예전 같으면은 기술주 그리고 테슬라 같은 주식을 얘기하는 거죠. 이러한 소수의 그룹만이 승리한다면 그 기업들만 주가가 계속 오를 거 아니에요. 그러면 예전의 닷컴 버블처럼 오히려 시장이 더 강하게 무너질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데 지금처럼 미리 기술주들이 조정을 받고 또 가치주들이 힘을 받으면서 시장의 전반적인 분위기가 잘 순환이 되고 나면 결국 시간이 지났을 때 주식시장 전체가 강세장을 더 오래 유지할 수 있고 기술주에게도 장기적으로는 더 좋은 일이 될 거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주식시장의 건전한 상승이 더 오래 지속되기 위해 지금과 같은 시장 조정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저 역시도 캐시 우드의 의견에 동의를 하고요. 다만 이제 시장 분위기상 기술주들의 하락이 결코 일시적이지 않고 그리고 반등도 빠르게 오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가지고 계신 매수 전략을 어느 정도는 수정을 하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는 타이밍입니다. 하락이 생각보다 더 깊을 수 있고 더 오래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얘기는 원래 생각했던 매수 계획보다 더 낮은 가격 그리고 더 작은 수량으로 잘게 수량을 나눠서 분할 매수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다는 뜻입니다. 계획은 언제나 시장이 닫히고 나서 바꿔야 된다고 얘기를 했죠. 저 역시도 이제 시장이 닫혔으니 다시 한번 매수 계획을 냉정하게 살펴보고 수정을 할 예정이고요. 저는 지금 현금이 없기 때문에 추가 매수를 하려면 비트코인을 매도하고 테슬라를 매수해야 하는 상황인데 현재 비트코인의 가격 흐름은 기술주와는 확연하게 반대로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즉 기술주가 인플레이션의 타격을 직격으로 받는 자산이라면 반대로 대체 투자자에 해당하는 비트코인은 오히려 인플레이션에 대해 수혜를 받는 자산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기술주들이 하락을 할 때 오히려 비트코인은 지금 상승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향후로도 비트코인을 주식과 채권과 현금에 대한 강력한 해칭 수단으로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비트코인의 경우 향후 채널에서 내용을 다룰 예정이지만 현재는 일단 기술주의 이런 침울한 분위기가 반등이 되는 게 우선이기 때문에 비트코인에 대한 영상은 기술주 분위기의 반전이 어느 정도 있고 나면 그 이후에 제가 스터디한 내용을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오늘 분위기가 조금 안 좋았던 시장을 한번 돌아봤고요. 나스닥의 하락이 어디까지 지속될지 예측이 조금 안 되고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주식이 무한정 떨어지지는 않습니다. 지금 굉장히 많은 기술주들이 크게 하락을 한 상황이기 때문에 반등의 타이밍도 조만간 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장기 투자자분들이라면 한 달, 두 달 단위로 거래를 하는 게 아니죠.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상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